그 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왈가왈북이나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북의 김연희입니다. 올해는 6.15 선언 28시 되는 해입니다. 저국통일운동사에 정말 뚜렷이 아로새겨진 6.15 14를 거쳐 4.27 시대로 들어서면서 남과 북, 해외 8천만 언결회의 평화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염원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 평화 번영의 분위기에 맞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바라보았던 북의 사이를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여부도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녘의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가면서 정말 북녘에 대해서 더욱 좀 더 진실하게 또 가깝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선정도 목사의 아들 선원태 박사의 해거록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 이 책입니다. 선원태 박사는 1914년 8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정원 의장을 지낸 항일 독립운동가인 선정도 목사의 둘째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또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 선원일 제독의 친동생입니다. 길림육문중학교를 거쳐서 중국 서주 동호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했고 또 의사로서 시카고에 정착한 1949년부터 20년간 그곳에서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 직원 회장으로 지냈고 1972년 오마하로 이주한 후에는 오마하 한인장로교회의 장로로 봉직하면서 한인 유학생들을 돌보면서 섬겼습니다. 선원태 박사는 나이 70이 돼서야 어린 시절의 우정을 함께 나누었던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를 보냈고 즉시 그 해답이 초청장과 함께 당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1991년 5월 11일 첫 방북을 해 김일성 주석과 61년 만에 정말 뜨거운 상봉을 가지게 되었고 1994년 5월까지 해마다 2차례씩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2004년에 별세하신 선원태 박사님의 유해는 현재 평양 신밀히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원태 박사의 해거록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따금씩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자서전을 써보라는 권유를 받기는 했지만 일생을 평범한 의사로 살아왔던 나는 꿈에서조차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한 것은 북조선을 방문하여 60여 년 만에 김일성 주석과 상봉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였다. 하루는 저녁 무렵에 아내와 함께 오바마의 지식인층들이 자주 모이는 식당에 들렸는데 안면이 있는 교포들이 나를 둘러싸고 북조선에 다녀온 소감을 물어왔다. 때마침 우리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들도 호기심이 동했는지 슬며시 우리 자리에 끼어들었다. 이분이 최근에 북조선에 다녀오신 선원태 선생님이세요? 라고 어느 교포분이 나를 소개하자 그 젊은이들의 눈이 희등그레졌다. 그들은 남한에서 온 대학생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길림 시절에 맺어진 김일성 주석과의 우정과 만주에서 벌였던 그의 전설적인 항일무장 투쟁에 대해 그리고 6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80고령에 다시 이어진 우리의 우정에 대해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었다. 젊은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라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미심쩍어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사를 반토막밖에 그것도 태반은 왜곡된 역사를 배우며 자란 젊은이들이었다. 어느 것이 참 역사이고 어느 것이 거짓 역사인지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조차 헤아려 보지 못하는 세대가 저국 땅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마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다.
천운의 혜택으로 맺어진 김일성 주석과의 인연 덕분에 나는 비극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 현대사에 있어 특별한 증언자가 된 셈이다. 주석과 나의 인연은 천둥 물거숭이 소년 시절부터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80 고령에야 다시 이어졌지만 그 옛날의 정의는 변함이 없었고 우정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다. 김주석은 틀림없이 길림 시절에 다정다감했던 소년 김성주의 모습 그대로였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당당히 맞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영도하는 지도자 김일성 주석으로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이웃의 친근한 형이자 보스로서의 평범한 인간 김성주를 다시 보게 된 것은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내 인생 말년에 불온천리 평양을 찾아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언제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의 평양 방문에 대해 친구 중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독재자가 되었다 라고 썼다. 그것은 북조선과 김일성 주석을 너무도 모르는 이들이 하는 말이다. 내가 본 김주석은 권력에 취한 무자비한 독재자가 아니라 나라와 인민들의 만가지 시름을 보듬는 자상한 어버이였다. 나는 그가 일찍이 소년 시절에 어떻게 독립투쟁에 나섰는지, 눈보라치는 만주벌판에서 어떻게 일제와 무장투쟁을 벌리며 조국의 강복을 안아왔는지를 곁에서 지켜보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더욱이 그가 강복된 조국의 북반부에 세운 나라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다. 그것에는 진실한 애국이 있었고 민족의 참 역사가 생동하고 있었다. 김일성 주석의 조국 강복 투쟁사를 떠나서 어찌 우리 민족의 피어린 현대사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말해줘야 할 사명감을 뒤늦게나마 자각하였다. 비록 비루한 글솜씨를 통해서나마 진실을 아니 말할 수 없고 아니 쓸 수 없는 어느 평범한 늙은 병리학자의 심증을 독자들은 헤아려 주기 바란다. 1996년 12월 오마하 자택에서 선원태. 조선인 길림 소년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정색을 하며 북의 김일성이가 10대 소년기에 벌써 독립투쟁에 나섰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묻기도 한다. 그때마다 나는 서글픈 생각이 들곤 하였다. 그것이 제 아무리 명백한 사실이더라도 민족 분단의 현실이 낳은 이념적 편견의 장벽 때문에 사실이다 마다요 라고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 그 고난의 시절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단지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3.1 만세운동의 현장에 뿌려진 내 동포의 붉은 선열은 만국노의 치욕과 비애를 어린 가슴에 화인처럼 찍어 놓았으며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아픔은 길림에서 더욱 커져만 갔다.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 쫓겨와 보니 만국노의 슬픔이란 진실로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김성주는 나보다 2살 위였고 원일형보다는 3살 아래였다. 나이는 우리 또래였지만 그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만국의 순환과 아픔을 수동적으로 감내하려고만 하지 않았던 그의 저항정신이었다. 소년 김성주는 나라를 잃은 비통함에 땅을 치고 앉아있지만 않았고 그가 내 나라를 다시 찾아주기만을 바라지도 않았다. 벌써 그 나이에 자기 힘으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리라 마음을 다지고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여기에 그의 남다른 점, 출중함과 위대함이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그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직접 몸을 던져 그 알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그의 이러한 실천적 삶의 자세가 같은 또래의 소년들이었던 우리의 운명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 갈라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주는 길림 시절에 이미 나라를 찾기 위한 실천 투쟁에 매진하고 있었으며 그 투쟁 방향도 명백하였다.
길림의 독립운동가들은 소년들은 소년조직에, 학생들은 학생조직에, 청년들은 청년조직에 뭉치도록 여러 가지 합법적, 비합법적 단체들을 조직하였는데 그 하나가 조선인 길림 소년회였다. 1927년 봄이라고 기억된다. 우리 가족이 길림으로 옮겨온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나는 그때 길림 현립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4월 초 어느 날 아버지 예배당에서 소년들의 모임이 있다는 전가를 받았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불이 나게 밥을 먹고 예배당 마당으로 나갔다. 원래 길림에는 종이부 계통의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소년회가 있었다. 그런데 명색이 소년회지 가입된 아이들 수도 적었고 제대로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였다. 성주 형도 이미 있던 소년회가 제9시를 못하는 것을 보고 소년회 조직을 새롭게 갱신할 속궁리를 가졌던 것 같다. 그날 모임에는 소년, 소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오고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모두들 우리를 축하해 주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강당에 들어와 소년들 뒤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장철호 선생과 우리 아버지 손목사가 주석단에 나와 앉자 모임이 시작되었다. 주석단에는 김성주와 박일파 그리고 또 한 학생이 앉았던 것 같다. 개회사와 외빈들의 축사가 끝난 뒤 소년회 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육문중학교 재학생인 김성주가 회장으로 선출되고 이어서 위원들도 선출되었다. 만장일치로 회장이 된 김성주는 평안도 말씨가 간간히 비치는 유창한 말로 소년회 조직의 취지와 임무, 활동 준칙 등을 개괄하고 나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소년인 우리도 한데 뭉쳐 헌신분투하자. 나는 짤막한 연설을 하였다. 조선인 길림 소년회는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짜인 조직이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